아, 왜 그러세요, 장 유기적 소장님? 균형을 맞춰야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아 그거 박성대 실장님도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같이 들었는데. 아, 100분 토론했을 때. 그때 아. 영입한다고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한다고. 아 근데 아, 박성태 영입. 아니요, 제가 저- 아니고 저- 아, 장성철 영입. 야. 저는 정치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죠. 네. 어, 이재명 같이 들었잖아요.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장성철 소장을 영입 시도했는데 예. 장성철 소장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속보네. 진짜요? 이재명 후보 야, 두 달 전 얘기예요. 두 달 보수 전. 정통 보수 농객 중도 보수를 장성철. 표방하니까 이게 우리 두달 장성철 전 사장님이 얘기인데. 가도 되는 거죠. 보수 참칭 쿨릭의 상징으로 예. 네, 영입을 하려고 그래요. 두 달- 숙보가 아니라 숙보. 예, 숙성된 소식. 예. 예,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또 2부 시작 전에 또 역시 커피 쿠폰 이벤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소개는 우리 또 맥 소장님이 네. 커피의 맥을 짚어주세요. 일단은 CBS 박정희 한판 승부를 예. 눌러주시면 예, 구독과 맥이 좋아요 확 설정. 잡히고.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유튜브 구독 인증샷 또는 라디오 청취 인증샷을 캡처해서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50분을 선정해서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50분이나 줘요? 예, 많은 50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50명. 예, 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유튜브 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 경선 8명으로 해서 이제 1차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제가 황우여 그 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 얘기를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거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연 장 소장님?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왜 물어야 물어야 되지 되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음. 탄핵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반성, 승복, 사죄 이런 걸 안 했어요. 다 이고 왔다잖아요. 네, 그냥 묻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본인들의 메시지에서 윤석열이라는 단어만 빼버렸어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하려고. 아하. 그거는 맞지가 않죠. 미래는요, 과거의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과거를 묻고 가서는 국민들이 아니 과거에 당신들 이랬는데 비상계엄했고 의료대란했는데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고 최상병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당한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했고 지금 통상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당신네들 상당히 무능력했잖아. 그리고 검찰 완전히 그냥 사유화해가지고 김건희 조사 제대로 못하게 했잖아. 봐줬잖아. 무혐의 내렸잖아. 이런 거 반성 안 할 거야? 반성 안 하고 어떻게 대선에서 미래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당신들 찍어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잘못을 했다라고 100번 1000번이고 하고 국민들이 그만 사과해 이제. 됐어. 우리 화 풀렸어. 아하. 그럴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해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미래를 담보해낼 수 없다. 그래서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네거티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후보들 간에. 후보들 간에 그럴 네거티브 리가? 없다고요? 네. 지금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네거티브는 그럴 없다. 리가 없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기왕 말씀드린 김에 그 다 말씀드리면 우리 당에는요. 예. 그 가보면은 그 회의실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사진밖에 없어요. 아. 네, 거기 그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구속됐다는 이유로 사진도 안 걸어놨어요. 아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구속됐었다는 이유로 사진도 떼어 없어요 사진이. 아. 근데 저는 속으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뭐 아픈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있는 대로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사진 붙여놓을 겁니까? 뗄 겁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전에 그렇게 무슨 계엄을 그 이제 탄핵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예. 대통령 사진들까지 안 붙여놓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서 지금 그 문제가 된 건데 개인 비리도 아니고 그거를 놓고서 그 옹호를 한다? 그 저는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 당에 예.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도 이제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한 거였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요. 비상계엄을 어떻게 그거를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옹호를 하느냐. 당신들이 속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부정선거 증거 내놔.
대통령이 4차 담화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간첩들이 잡혀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받아들여야죠. 이제 언제까지 비유를 맞추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인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고 분열을 일단 막자는 생각으로 국민의힘 주류들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 왔고 그다음에 구구 지지자들을 에너지, 동력 삼아서 어떤 존재감을 유지해 왔는데 예. 이걸 급변침을 제 예상도 틀렸더라고요. 당연히 급변침을 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계속할 줄은 몰랐나 보죠. 예. 파면 이후에도 급변침할 시기도 지금 놓쳤고 지도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이가 돼서 분열은 없는데 그냥 똘똘 뭉쳐서 망해가는 중이다. 아하. 이게 가장 정확한 지금의 과정을 설명하는 일 같아요. 자, 근데 후보들이 지금 가장 열심히 만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네,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거의 모든 후보들이 저 보세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 또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네 분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했고 또 사진 구도도 거의 똑같고 그냥 오세훈 시장은 혼자 서 계시고 다른 후보들이 가서 사진 찍는 그런 장면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세훈 시장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맥 소장님.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이 네 분들과 사진을 찍었을 텐데 예. 우리가 그냥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화환 보내는 거하고 똑같이 사진 찍었을 거예요. 아, 그런가? 그 마음 없이? 그냥 화환 보내고 조기 보내듯이 그냥 아. 옆에 하나씩 세워놓는 것인데 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까.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이번 판을 조각했다는 게 너무나 저는 좀 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나경원 의원의 등판은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과 친윤의 마음이 아니면 윤심. 윤심이 아니면 나경원은 등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도 저는 윤심이 없이는 아하. 멀쩡하게 물론 이제 명태균 여러 가지 악조건과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으나 예. 그럴수록 더 출마해서 본인이 정책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이게 ABC인데 예. 그 길이 막혔잖아요. 음. 그 누구한테 지금 표를 주고 싶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자체는 이미 내상을 입을 만큼 입었고 그래도 내공이 있어서 표정 관리는 좀 하는구나. 그래서 좀 제가 좀 좋은 말로 하면 예. 화환 화환. 오세훈. 예. 네. 그렇게 좋은 말 아닌 것 같은데. 화환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예. 뭐 꽃바구니? 예. 한동훈 후보도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저는 뭐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잘 모르겠는데. 예. 만나시겠죠? 뭐 언젠가는. 그러시겠죠, 뭐. 어차피 저 오세훈 시장님은 예. 어떻게 보면 저기 아까 나왔던 그 네 네 분의 분보다 후보. 칼라로 따지면은 예. 한동훈 후보가 제일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도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도 개헌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도 그나마 제일 가까운 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격차 해소를 얘기했던 그런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죠 성장하는 중산층을 얘기하는 한동훈 후보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정책적이나 칼라로 보면 두 분이 제일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저렇게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오세훈 시장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분들에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 거기에 이제 뭐 내가 이분하고 가까워요라고 마치 뭐 유명인사와 같이 사진 찍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조금 좀 민망하긴 하죠. 뭐. 김종일 최고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무섭게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진짜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갑자기. 대단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뭐 좀 어려운 설득을- 상황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계엄을 한 그런 정당이고 예.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의견이 훨씬 높은 높죠. 것도 네, 맞고 네, 그건 분명하죠. 네.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 미래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 계엄이라는 이것들이 여기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정작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하향이나 그 또다시 몰아닥칠 것이 뻔한 그런 정치 보복, 그런 피비린내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예. 실제로 다른 대통령을 좀 색다른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좀 발전된 국가로 몰아가보자, 밀어가보자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동훈 후보의 인터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 궁금해서 장 수장님이 궁금한 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를 너무 적게 해서 네. 자, 민주당 3파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뭘 민주당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죠. 아, 왜 그러세요, 장 비교적 수장님? 균형을 맞춰야 그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이재명 예. 대표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아 그거 박성대 실장님도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같이 제가요? 들었는데. 아, 100분 토론했을 네, 때. 그때 아. 영입한다고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한다고. 아니 근데 아, 박성태 영입. 아니요, 제가 저, 아니고 저. 아, 장성철 장성철 영입. 저는 야. 정치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죠. 예. 이재명 같이 들었잖아요. 대표가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장성철 소장을 영입 시도했는데 예. 장성철 소장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속보네. 진짜 이재명 후보 야. 두 달 전 얘기예요. 두 달 전. 보수 정통 보수 농객 중도 보수를 장성철. 표방하니까 이게 우리 두달 장성철 전 사장님 얘기인데. 가도 되는 거죠. 보수 사실. 참칭 쿨릭의 상징으로 예. 네, 영입을 하려고 그래요. 숙보가 아니라 숙보. 예, 숙성된 소식. 숙소, 예, 숙보. 숙보. 예. 옛 이야기예요. 예, 민, 이야기. 민주당 얘기를 예, 좀 민주당 얘기. 할까요? 예, 김경수, 그러니까 뭐 좀 김동연, 뭐 이재명. 나름 뭐 어떤 비판하는 분들은 밋밋하지 않냐, 예. 어대명인데 뭘 굳이 볼 게 있냐. 음.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을 부인할 수는 없죠. 아. 이미 솔직하게? 압도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를 넘어설 만한 후보군은 당내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굳이 여기서 말을 제가 만들어서 예. 그래도 뭐 대차게 싸우면은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 무리수예요. 아. 다만 오늘은 이제 새 후보들이 이제 클린 정책 부분들에서 서약식을 맺었잖아요. 예. 이거 하나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민주당의 이 대선 경선이 역대 음. 민주당이 생긴 이래로 음. 최고로 클린한 경선이 될 것이다. 클린. 네거티브도 없고 재미없는 경쟁이 무미건조한 없으니까 큰일 나죠. 매우 아, 왜 그래? 부정적이세요. 클린하자. 클린. 민주당이 원래 의미 정치가 없는. 클린해야 되는데 클린. 클린한 게 나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네거티브하고 저 국민의힘처럼 내란을 다시 살려내자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경선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치어리더 하겠다라는 걸 그래서 선언하신 거죠. 클린 정책을 통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부족한 부분들을 예. 서로 간에 조금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채워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다음에 집권을 향한 음. 여러 가지의 집단 지성들이 모이는 3인의 예. 재밌는 경선 오만하고 교만한 한번 거예요. 이게. 고민하고 싶. 이미 뭐 우리가 고민을 뭐 정권 다들 잡았다라는 하고 있다. 식의 그렇군요. 오만한 모습 보이는 아, 거죠. 정권- 국민을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박수. 예? 아니 저는 민심이 그렇게 장 우스워요?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정권을- 말이 오만해 보이는 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예. 민주당은 예.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집권할 마음이 없이 지금 대선 경선합니까? 치열하게 경선. 한대매요. 예. 그럼 민주당도 집권할 생각으로 세 명이 모여서 집권 플랜을 짜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가는 건데 예. 국민의힘처럼 윤 어게인 음. 이런 식의 구호들이 그 안에서 난무하지 않고 아. 대한민국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예. 미래 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이런 얘기들이 나눠질 것이다. 뭐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에 이렇게 익숙해졌는지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있고 나서부터 어대명이 됐습니다. 아유, 할 말이 그거는 없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보고 할 싶은 말이 건 없어요. 그거는 축구 윤석열 전 시합인데 대통령한테 여쭤보세요. 국민들은 축구 시합을 보고 싶어해요. 예, 예. 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 막 하면서 하는. 근데 민주당은 발레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우아하게 발레하고 거기 프리마돈나는 딱 한 사람, 나머지는 다 거기 조연출. 뭐 별로 재미없을 아마 것 같습니다. 부러우실 거예요. 근데 발레도 민주당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 박 실장님. 축구 경기장인데 예, 축구 경기장인데. 스모를 옆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 스모? 스모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스모라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스모라고 거기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뚱뚱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집 좋은 사람 공을 없어요. 안 차고. 그냥 이제 서로 튕겨내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그게 자,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린 경선이 될 것이다. 네. 예, 정책 재미없겠네요, 담론이 있을 한마디로. 것이다. 자, 윤 경선 전 안 해도 대통령 되지. 얘기 몸에 잠깐 좋아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저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또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5년 하나 3년 하나 이 말 자체는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다 그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시면 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미 더 큰 걸 많이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네. 많은 언론들에서 5년 하나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왔다. 네. 이 말들에 주목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저는 애초에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해선 절대 안 될 짓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그걸 가지고 신경 쓸 건 의미를 없다. 부여하지 말아라. 예, 그냥 지지자들 앞에서 예. 사실은 뉘앙스는 그냥 구호체가 더 나은데 해도 되죠. 예. 네, 쪽팔려서 그냥 한 얘기예요. 아하.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이분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망상에 빠져 있는 분이다 계속.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세 분의 의견은 더 여쭙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입니다. 예, 법사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내란 사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안 바꿨다 얘기했다가 바꾼 거를 조목조목 지적을 당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이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처음 질문을 했어요. 비상계엄 후에 휴대전화와 유지심칩을 바꾼 적이 있냐 했더니 최상목 부총리가 명확하게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의원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SKT에 물어보니까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 라는 걸 명확히 경을 했고 또 심지어 2005년 1월 2일 날 번호를 바꿔요 또. 그래서 바꾼 거를 명확히 들이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뭐 의도는 없었다, 뭐 숨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렉 말씀드리면 소장님, 예. 경제부총리는 무엇에 가장 밝을까요? 숫자죠. 숫자. 숫자에 박는다는 것은 기억력이 남들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 이게 계엄 전원지를 몰랐다. 그게 착각해서 위증을 했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차후에라도 알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게 마치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 최상목 부총리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어서 내란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전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정부는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이 정부는 내란 정부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은 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부터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통점은 뻔뻔함, 거짓말. 이걸 너무 태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을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내란 정부의 민낯이다라는 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이 뭐 휴대폰 바꾼 거짓말이 어떤 내란의 어떤 증거는 아니나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뭐 실행이 된다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그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의 아주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최상목 부총리죠 지금은 예. 부총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숨길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저 얘기할 때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뭐 수석 뭐 많이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김태우 안보실 1차장도 바꿨고 이분은 홍보수석도 이틀간에 바꿨고 무려 3번이나 교체했다. 예.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그렇죠. 예. 그런 보도들을 얘기하면서 계엄 이후에 핸드폰을 많이 바꿨다. 최상목 대행은 예.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만약 질문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숨길 의도가 없었다면 제가 바꾸긴 했는데 그렇게 핸드폰 바꾼 거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너댓 달 전이면 알잖아요. 예. 그리고 갤럭시 24 쓰다가 폴더로 바뀌었는데 12월 7일 날 바꿨어요. 예, 형태가 확 달라요. Z 폴더랑 갤럭시 접어야 된다. S24 예. 울트라는 맞아요. 달라요. 그럼 본인도 이게 바뀐지 알잖아요. 크기도 명확하게 다릅니다. 명확히 두 다르고. 배예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본인이 얘기하려면
바꾸긴 했는데 아. 제가 지금 계엄 이전에 바꿨는지 이후에 바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가 정답이죠.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예.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가 뻔히 있는데 예. 그걸 안 바꿨다고 하고 바꿨다는 증거를 들이대니까 아 계엄 이후에 물어보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하. 이러면 언어 영역에서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한다 예. 4등급 맞기 어렵습니다. 아. 서울대 법대 수석인 아하. 수석 졸업인 졸업. 예, 최상목 대행이 부총리가 예. 저걸 몰랐다? 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분은 너무 착해요. 너무 길게 막 분석하고 아, 평론을 그래요?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 짧게 거짓말한 거죠.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명쾌하십니다. 거짓말. 거짓말, 감추고 싶은 거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 거짓말. 거짓말한 거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또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죠. 아이, 뻔뻔하지 않습니까? 예, 안 김정혁 뻔뻔해? 측은 어떻게 진단하시는데 그러면? 아이 모르겠어요. 뭔가 인연이 아니, 있으시구나. 사실이들은 네, 전혀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정부 주요 인사 휴대전화 교체 내역 보면 이완규 법제처장 한 번 바꿨고 조지호 경찰청장 2번, 김용현 전 장관 3번, 박성재 법무장관 2번, 류일인 방통위 심의위원장 2번, 노상원 전 사령관 1번. 많이 바꾸시네요 이분들. 네. 아 삼성전자 어렵다니까 막 다 바꾼다 보네요. 아니 제가 아. 이제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2021년도 6월달에 윤석열 엑스파일을 터트리고 나서 예. 막 주위에서 걱정하는 막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드럼통 갈 거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빨리 휴대폰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마트 가서 휴대폰 사가지고 바로 바꿨고 아, 저한테 이제 전달해준 분들한테 당신들도 빨리 휴대폰 바꿔라 그랬어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이제 감추고 알려지면은 곤란한 사항들을 안 알려지게 하려고 이렇게 휴대폰 바꾼 거죠. 왜 바꿨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윤 전 대통령도 휴대전화를 바꿨겠죠. 그렇죠. 예, 김건희 이전에 여사도 김건희 바꿨다고 여사 폰 개인 번호 예, 예. 일반 번호를 쓴 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바꿨다고 주장했죠. 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되면서 이제 재직 시절 정지했던 공소시효가 흘러가는 중이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비화폰 서버 네.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이제 대통령실 쪽으로 갔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 원래 상황이고. 그 관리자들이 예. 승인을 하면은 할 수 예.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 오늘 어젠가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나 예. 여전히 이광우 경호본부장 음. 그 측에서 뭐 이 경호처 지휘부가 음.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안 되더라도 권한대행이 음. 이 부분에 협조하라 하면 열어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제가 입이 아프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란의 종식이 왜 필요하냐? 아하. 아직도 이 내란 세력에 비호하는 그 강요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 음. 최상무 부총리, 그다음에 경호처에 김성훈, 이광우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내란의 이 증거들을 계속해서 인멸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요. 이거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했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주변인을 다 털어서라도 압박해서 압수수색하죠. 예를 들면 이강우 본부장이 그렇다. 옛날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죠? 이강우 이 본부장의 부인부터 사돈, 팔촌, 비서, 친구 싹 털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검찰의 의지도 조금 미심쩍다. 좀 그렇게 좀 분석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제 검찰의 그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대선 정국이라서 아, 그래요? 소환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다? 정무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음흠. 저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빨리 소환 조사해가지고 예. 일단 수사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조금 국민의힘의 부담감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조사하고 수사해라. 아니 일반인이 이러한 혐의가 있으면은 의혹이 있으면은 검찰에서 그냥 언제 조사하지 언제 수사할까 이러겠냐고요. 예.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 시장님. 입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별로 없어졌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 기대가 없어요? 지난해 12월 3일 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끔찍했던 짓
뭐 그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예. 사실 개인의 개별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통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늘 표현하자면 5천만쯤 되면 이상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2월 4일 날 이게 다 수습되고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국민의힘도 석고대죄 사과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예. 그게 우연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에요. 사고는 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수습하고 개선시키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게 시스템인데 예. 무너졌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검찰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걸 보면 당연히 12월 4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어떤 권력 수사를 하는 게 또 과거에 그거였는데 안 하는 걸 보면 혹시 정권이 계속 유지될까? 이런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검찰총장이나 차장이 뭔가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야? 수사하면은 자기네들의 범죄 혐의도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측입니다. 내란 사태 관련해서 네, 예, 검찰도 혹시라도 통화에 개입될 수 따라는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런 게 있을 나오잖아요.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이거 당연히 뭐 적극적으로 수사할 줄 알았던 것들이 제가 볼 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놓고 때는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